네, 안녕하세요. QM 벤치입니다. 자,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기가바이트 B650M 어로스 엘리트 AX 모델이 되겠습니다. 네, 라이젠 7000 시리즈와 대응하는 기가바이트 보드인데요. 일단은 박스 크기를 보시고 짐작하셨을 텐데 ATX 폼팩터가 아니라 MATX 폼팩터입니다. 그리고 어로스 엘리트라고 하면은 이제 어로스 마더보드 라인업 중에서 막내에 해당하는 만큼 보급형 그리고 가성비로 승부해야 되는 모델인데요. 사실상 현재 라이젠 7000 시리즈의 어떤 보드 가격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비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보급형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전에 봐왔던 어로스 엘리트의 가격보다는 상당히 비싸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들어서 사실 시장 상황이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 자, 일단은 제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네, 패키지를 보면은 어로스를 상징하는 엠블럼이 크게 자리 잡고 있고요. 기존의 어로스 모델이 최초에는 이제 노트북 라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전반적인 어떤 보드라든지 그래픽 카드 이렇게 라인업을 점점 확장해 오고 있는데 이제는 프리미엄 브랜드 라인으로서 완전히 자리를 잡은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B660M 어로스 엘리트 AX 이 제품은 와이파이 6E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측 하단에는 AMD 라이젠 젠4 아키텍처부터 이제 적용되는 새로운 칩세트 정체성을 알려주는 그런 택이 붙어져 있고요. 이런 건 AMD 가이드를 따라서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소비자에게 인식률을 도와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거는 좋은 점 같습니다. 자, 패키지 뒷면 한번 살펴볼까요? 네, 우리가 늘상 봐오던 어로스 디자인이 그대로 적용된 메인보드 레이아웃이 있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는 주요 특징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Fully Covered MOSFET Heatsink with Heat Pipe. 네, 전원부 히트싱크가 이제 전반적으로 다 덮여져 있고 무려 히트 파이프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히트 파이프는 이제 하위 라인업에서는 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구성이죠. 그리고 12+2+1 페이지의 전원부 갖추고 있고 그다음에 와이파이 6E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안테나도 제공하고 있고 2.5 기가비트 랜 이 정도 특징을 노출하고 있네요. 자, 일단 보급형 모델로서 전반적인 어떤 가성비와 실속 그런 요소를 챙겨야 되는 그런 모델인데 외형 그리고 K사준이 측정한 테스트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키지를 개봉하면 일단은 막내이기 때문에 액세서리가 풍부한 구성은 아닐 겁니다. 네, 전반적으로 가벼워요. 패키지도 다 꺼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것도 제가 전에 어로스 엘리트를 리뷰할 때 지적했던 부분 같은데 여전히 개선이 안 됐네요. 매뉴얼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 보드를 샀는데 보드 매뉴얼은 없고 전반적으로 그냥 간단한 종이 인쇄물만 제공을 해주는데 이 종이 인쇄물에 QR 코드가 있습니다. 이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이제 인지를 하면은 제품을 살펴볼 수 있는 기가바이트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하는데 이 제품이 지금 물론 AMD 라이젠 7000 시리즈의 보드 값이 워낙 비싼 것도 한몫하지만 사실 결코 수십만 원 하는 제품에는 어울리지 않는 구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매뉴얼 하나쯤은 꼭 제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뭔가요 도대체? 자, 그 다음에 안테나가 있는데 안테나는 어로스 디자인이 그대로 적용되어 있죠. 물론 타사 제품하고 디자인이 너무 유사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좀 개성이 양사가 좀 서로 각기 다른 개성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네, 이렇게 어로스 안테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안쪽에는 미끄럼 방지 패드도 부착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사타 케이블이 한 쌍, 두 개가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조그맣게 비닐 봉지에 이렇게 패킹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M.2 고정 나사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액세서리가 무척 간단하죠. 막내 모델이니까요. 어로스 중에 바로 본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걸려서 잘 안 나오네요. 네, 이게 바로 B650 어로스 엘리트 AX 모델이 되겠습니다. 폼팩터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로 ATX 폼팩터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표준 폼팩터 대비 상당히 짧은 크기를 자랑하죠. 그리고 전반적인 디자인을 딱 봤을 때 기존의 어로스 마더보드와는 조금 컨셉이 달라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어떤 히트싱크, 그 다음에 메모리 슬롯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진회색 또는 회색이 아니라 거의 블랙에 가까운 전반적인 톤이 매우 어두워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어로스 디자인팀 입장에서는 조금 더 고급스럽고 진중한 느낌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컨셉을 바꾼 게 아닐까 그렇게 추측이 되는데, 디자인 감성 측면에서는 기존의 어로스 디자인을 좋아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디자인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어로스 엠블럼이 크게 자리 잡히거나 좀 부각되는 형태였는데, 지금은 어로스 엠블럼이 살짝 희미하게 칩셋 히트싱크에만 적용되어 있고, 여기에는 어로스 문구만 이렇게 프린팅이 되어 있는 형상입니다. 일단 막내치고는 조금 무거워요. 무겁다는 거는 그만큼 히트싱크가 충실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겠죠. 자, 디자인을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단부를 보면은 CPU 8핀에 이르는 보조전원 단자가 마련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DDR5 메모리를 장착할 수 있는 딤 슬롯 4개가 제공됩니다. 스펙상으로는 6600MHz까지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24핀 보조전원 단자, 그 다음에 PCI 슬롯이 지금 2개가 있는데 위쪽에만 실딩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만. 그리고 이거는 PCI 5를 지원하지 않고요. PCI 4.0을 지원합니다. 뭐 현재까지 그래픽 카드가 이제 5.0을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뭐 단점이라고는 볼 수는 없겠죠. 다만 차후에 가까운 미래가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차후에 고성능 5.0 그래픽 카드가 나온다면 성능상 100% 발휘는 힘들 수 있다는 점, 그런 제약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눈에 띄는 게, 타 제조사에서 먼저 차용했던 이 PCI 슬롯 릴리즈 기능에 대해서 기가바이트도 편의성을 여기다가 적용을 했네요. 일단 여기 보시면 PCI 슬롯 걸쇠 그 왼쪽 부분에 조금 더 길게 튀어나온 부분이 마련되어 있어서 손가락을 깊숙이 집어넣지 않고도 이렇게 쉽게 탈착할 수 있는 설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외관상으로는 균형 잡힌 디자인이 아니라서 타사의 어떤 버튼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구성상으로 고급스럽고 편해 보이긴 하는데, 없는 것보단 나으니까 기가바이트도 이런 피드백을 수용해서 제품에 녹여낸 점은 칭찬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는 M.2 히트싱크가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칩셋 히트싱크랑 디자인 통일성을 가져간 것 같은데, 지금 이 디자인 통일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쪽은 조금 더 입체적으로 실제로 물리적으로 음각으로 패어져 있고 이런 부분을 나타낸 반면에, 왼쪽에 M.2 히트싱크는 프린팅으로 통일성을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사실 어로스 마더보드의 기본적인 어떤 디자인 완성도가 저는 무척 뛰어나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번에 B650 어로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러한 디자인 요소가 그렇게 좀 완성도가 높지는 않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좀 통일성이 부족하고 좀 조잡한 느낌이 좀 드네요. 이렇게 프린팅으로 이렇게 컨셉을 맞춘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히트싱크와 M.2 히트싱크의 높이 차도 존재해서 조금 이질적인 부분이 나타나는 게 아쉬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요새 RGB LED 단자를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12V RGB 단자가 상단 쪽에 2개가 있고 아래쪽에 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2V RGB 단자는 3개가 있고, 그다음 5V ARGB 핀 헤더는 위쪽에 하나, 아래쪽에 하나 이렇게 해서 총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3+2, 5개의 RGB LED 헤더가 존재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딤 슬롯 오른쪽에 보면 USB 3.2 Gen2 by2 핀 헤더가 있죠. 그리고 USB 3.2 핀 헤더는 어디 있나 봤더니, 네,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꺾인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제 케이스랑 연결하는 프론트 패널 핀 헤더들이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4핀 커넥터, USB 2.0 핀 헤더, 이런 기능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레이아웃이 그동안 기가바이트 어로스가 보여줬던 레이아웃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 구성이고요. 그 다음에 SATA 포트 같은 경우는 4개가 마련되어 있고, M.2 슬롯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M.2 히트싱크 쪽 2개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전반적인 레이아웃을 모두 살펴봤는데, 아무래도 어로스 라인업 중에 막내에 해당하는 만큼 백플레이트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사실 메인보드 라인업상 백플레이트에 있어서는 기가바이트가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막내이기 때문에 제외를 한 것 같습니다. 기존에도 어러스 엘리트급에는 이렇게 히트싱크나 어떤 백플레이트 구성에서 차별화를 두는 경우가 있었으니까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이따가 그 전원부 히트싱크를 분해하면서 조금 더 말씀드린 부분이긴 한데, 기존의 어러스 엘리트보다는 이번 세대 어러스 엘리트에 확실히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과한 정말 충실한 그런 구성이 돋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히트싱크 부분에서, 그거는 잠시 뒤 분해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마지막으로 포트를 봐야겠죠. 아이오 포트. 자 이쪽을 보시면 네, 어러스 엘리트의 아이오 포트 구성이 있습니다. 가장 상단에는 Q 플래시 플러스 버튼이 있어요. 이거는 바이오스 플래시 업데이트를 좀 더 쉽게 해줄 수 있는 기능인데, CPU나 메모리를 장착하지 않고도 이 버튼을 통해서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그 아래쪽에는 와이파이 안테나 포트가 있고요. USB 2.0 타입 A 포트 4개, 그 다음에 HDMI 2.1 단자, DP 2.4 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USB 3.2 젠 1이죠. USB 3.2 젠 1 포트가 하나, 둘, 셋, 넷, 5개, 타입 A 5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젠 2 타입 C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 빨간색은 USB 3.2 젠 2 포트 2개인데, 한쪽에 가장 아래쪽 단자는 바이오스 업데이트 때 사용되는 그런 포트입니다. 그리고 리얼텍에 2.5 기가비트 이더넷이 있고요. 가장 하단에는 오디오 포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외형 살펴봤으니까요. 이번에는 M.2 히트싱크, 그 다음에 전원부 히트싱크를 분해해서 속사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B650M 어러스 엘리트 AX 분해를 마쳤는데요. 일단은 전원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원부가 아니 어러스 엘리트가 이렇게 좋아도 되나 싶어요. 이거 분명 단가 상승에 영향을 주는 것들인데, 일단 전원부 자체가 상당히 튼실합니다. 일단 I/O 커버까지 모두 히트싱크로 이루어진 점은 전원부에서 발생하는 열을 머금을 수 있는 방열 면적을 확보해 주기 때문에 무조건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히트싱크 2개가 히트 파이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기존의 어러스 엘리트 버전들은 이렇게 히트 파이프까지 구성하진 않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히트 파이프까지 구성함으로써 전원부 온도에 대한 대책을 충실하게 마련했고요.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라이젠 7000 시리즈가 소비절도 높고 발열이 높아서 이렇게 구성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원부 온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저희가 측정을 해보면 이렇게까지 안 해도 오히려 가격을 조금 더 저렴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잠시 뒤에 테스트 결과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멀 패드 역시 충실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색 부분은 모스펫과 맞닿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검은색 서멀 패드는 초크와 맞닿는 부분인데, 역시 기가바이트가 이런 배치는 정말 잘합니다. 네. 보통 이런 초크 부분은, 초크의 발열 부분은 세지 않기 때문에 일부만 덮거나 살짝, 모두는 덮지 않고 한 20%는 그냥 빈 공간으로 두는 그런 레이아웃을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타사 제품 같은 경우는요. 근데 기가바이트는 서멀 패드 배치를 너무 잘해가지고 초크를 거의 완벽하게 덮고 있는 그런 성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차이가 다 제품의 완성도랑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역시 기가바이트가 하드웨어는 섬세하게 잘 만든다, 이런 지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M.2 히트싱크를 볼 텐데요. 히트싱크는 이렇게 2개가 쌍으로 함께 연결된 히트싱크를 가지고 있고, 히트싱크의 대단한 구성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히트싱크만 제공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 서멀 패드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 있지만, 사실 보드상에 특별한 기능이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기가바이트 명명법으로는 이지 레치라는 버튼이 있어서, 이게 문화사 방식의 SSD 고정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SSD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네, 하이닉스의 P41 SSD입니다. 요거를 이렇게 끼우셔서 나사를 조립할 필요 없이 구멍에 맞춰서 레치를 딱 하면은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단단하게 고정이 됩니다. 이 방식이 너무너무 편리한 것 같아요. 물론 기가바이트가 최초로 도입한 방식은 아니지만, 사실상 가장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완성된 거는 기가바이트 보드가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거. 그리고 이 M.2 히트싱크의 경우에도 제가 아까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 나사가
빠지지 않는 구조예요. 그래서 M.2 나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작아가지고 이 히트싱크를 분리할 때도 사용자가 SSD를 교체할 때는 자주 분리할 수밖에 없는데 이 나사가 분리되지 않는 구조여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사 분실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전원부를 볼게요. 전원부는 전형적인 형태로 기역자 배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페이지 디자인은 12+2+1 페이지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라이버 모스펫이 탑재되어 있고요. CPU에 공급하는 모스펫은 60A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커패시터는 대만의 에이피콘 시리즈 커패시터로 확인이 되었네요. 자, 여기까지 속살까지 모두 봤으니까 K사전에서 라이젠 9 7950X를 탑재해서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성능 수치 보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스트 시스템은 보신 바와 같습니다. 저희가 마더보드의 잠재력을 최대한 확인하기 위해서 CPU는 AMD 라이젠 9 7950X를 장착했습니다. 자, 다음 부스트 클럭인데요. 블렌더 구동시에는 평균 5.15기가, 그다음에 사이버펑크 구동시에는 5.05기가를 기록했습니다. 오히려 게임 구동시에 평균 클럭이 낮은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사이버펑크를 구동할 때는 이제 피크치는 높게 찍히긴 하나 애초에 CPU 로드율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유동폭이 큰 바람에 평균 클럭은 다소 낮은 그런 결과를 기록했습니다. 자, 다음은 CPU 소비 전력인데요. 블렌더 구동 시에는 약 200W, 사이버펑크 구동 시에는 평균 99.6W, 피크치는 168.7W로 확실히 낮은 소비 전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가 전원부 온도를 측정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총 4포인트에서 측정을 시작했고요. 블렌더 구동 시에는 로드를 지속할 때마다 점점 더 높아져서 최종적으로 약 48도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자, 다음은 게임 구동 시, 즉 사이버펑크 2077 결과인데 피크치가 약 42도를 기록해서 확실하게 낮은 전원부 온도를 보여줬습니다. 저희가 이제 열화상 카메라로 전원부 후면의 온도도 측정을 해 보았는데요. 블렌더 구동 시 최대 48도로 확실히 낮은 그런 전원부 온도를 보여줬는데 애초에 7950X가 가질 수 있는 발열량 그리고 어러스 엘리트가 가지고 있는 전원부 히트싱크 구성으로 봤을 때 전원부 히트싱크의 성능이 상당히 훌륭하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자, 다음은 저장 장치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시스템은 보신 바와 같고 SSD는 삼성 980 프로를 사용했습니다. M.2는 슬롯이 2개가 있죠. 상단이 1번, 하단이 2번입니다. 자, 히트싱크 유무에 따라서 온도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 알아봤는데요. 히트싱크를 설치하지 않았을 때는 평균 77.4도, 피크치는 83도를 기록했고요. 슬롯 1번과 2번의 온도 차이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평균 46.6도에서 피크치 54도를 기록한 슬롯 1번, 그리고 슬롯 2번은 그거보다 소폭 높은 온도를 기록했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가 부팅 속도도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B650M 어러스 엘리트 AX 같은 경우에는 약 19.8초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비교군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빠르다, 느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에즈락 B650E 스틸 레전드보다는 소폭 빠른 부팅 성능을 기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가바이트 B650M 어러스 엘리트 AX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엘리트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러스 라인업 중에서 이제 막내죠. 막내인 만큼 가성비 그리고 적절한 가격 이걸로 사용자들한테 승부를 봐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현재 시장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일단 라이젠 7000 시리즈와 대응하는 보드 가격이 전반적으로 너무 높고 그다음에 이 엘리트 모델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좋았던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지금 전원부 히트싱크나 그런 것들이 강화되면서 확실히 더 비싸질 거라는 거는 명백한 사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엘리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원부 온도가 상당히 낮게 측정됐거든요. 그렇게 된 이유는 히트 파이프도 구성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아이오 커버까지 모두 아우르는 강력한 히트싱크가 한몫을 단단한 것 같은데 이런 게 너무 좋긴 하는데 어러스 엘리트라는 어떤 가성비 라인업에 있어서는 조금 오버 퀄리티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그 외적인 요소 이지 레치라든지 이지 릴리즈 기능 이런 것들을 차용한 것은 참 칭찬받아 마땅한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엘리트라는 모델명에 맞게 조금 더 기능이나 품질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구성해가지고 가성비에서 조금 더 끌어올려서 사용자들한테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고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드로 나아가는 게 더 좋은 방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QM 벤치였고요. 전 또 재밌는 제품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